네, 이제 명의의 명강연 함께 들어볼 텐데요. 오늘 황종희 원장님께서 준비한 강연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수지 접합 수술입니다. 자, 원장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미세 수술과 수부외과 수술이 같이 발전해 나온 그 인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960년대 농업국가에서 중화공업국가로 변하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후 신생 독립국에서 식민지 지배를 벗어난 그 실상을 보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 카메룬, 기니와 우리 남한이 똑같이 GDP가 100불 미만이었습니다. 1972년에 전국의 기능공 상태를 보면은 5,000명 미만이었는데, 중화공업으로 가기 위한 그 전제 조건이 1973년에 5만 명의 기능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전사라고 불리는 1970년부터 80년까지 1세대 기능공을 우리가 교육시키고 양성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결국 특성화 공고라고 해서 공고라고 일컫는 세 종류의 학교를 만들게 되는데, 우선 첫째는 기계공고, 우리가 잘 아는 서울, 부산, 우리가 성동기계공고를 해서 우리 정밀기계, 금속, 용접 전기,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에 있는 파견 근로 현장을 위해서 시범공고 11개를 또 해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게 되고, 국가에서 직접 10개의 특성화 공고를 만들어서 육성하게 됩니다. 특성화 공고는 각 전국에 있는 각 면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중에 형편이 어려워서 고교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학비 전액을 대주고 기숙사를 제공을 해서 우리가 보는 전자, 건설, 화학, 철도, 여기에 보는 지금 하고 있는 항공 분야까지를 다 내세워서 이 사람들의 졸업생의 100%가 2급 기능사 자격을 합격하게 되고, 이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첨단 지금 현재 있는 카이라든가 ADD를 이끄는 그런 첨단 그 척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80년대 초중반에 구로공단 근로자의 구성을 보면은 공고 실습생 및 졸업생이 90%를 차지하는데, 17세에서 21세로 이 당시에는 작업복도 없어서 여름에는 교복 바지에 러닝셔츠에 토시만을 끼거나 겨울에는 동복에 토시만으로 하는 작업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열악한 작업 공간이 있어서 냉난방 시설은 뭐 생각도 못했고, 산재 제도도 국가에 없었고, 영세한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들로 공단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공단 구성되어 있는 산업 형태를 보면은 플라스틱 사출기와 봉제 공장, 간의 수공업으로 되어 있었고,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시작을 해서 중화공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일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공고생과 그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교복을 입은 채로 작업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고 있고, 맨 우측에 있는 현재 공고 실습생들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옛날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고 활성화와 동시에 기능공도 동시에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으로 해서 500인 이상 사업장에 사내 직업 훈련소를 설치를 해서 이들이 주 역할을 해서 70년대에 저희가 후진국을 탈출을 하는데 국가 사회적 배경을 이루게 되고, 이분들이 결국 우리 산업화된 숨은 영웅들이고, 이들이 대단한 기록을 또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대로 세계 기능 올림픽을 20회 이상 재패를 하고 5연패를 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해서 이분들이 산업 여군으로 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이분들 기능공 출신들이 약 100만인데 나중에 결혼을 해서 4인 가족으로 해서 400만 명의 중산층이 형성됨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사회의 가장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하는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러한 그 사회적 시대적 배경 뒤에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발생하는 산재 사고가 나와서, 이 산재 사고의 그늘에 가려진 젊은이들의 사고와 수술 사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수부외과가 시작됐다는 걸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보시는 대로 여러 가지 손가락 손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 손가락이 동시에 절단이 된다거나 심한 압괴 손상을 동반해서 절단이 된다거나 지금 보신 대로 탈장갑 손상이라고 해서 장갑 벗겨지듯이 롤러나 이런 데 눌려서 빠지게 되거나 또 저렇게 아주 심한 그 다발성 손상이 있는 경우에 저렇게 재접합 수술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국 수부외과는 이들 산업 현장을 통해서 새로운 분야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외롭고 보조가 안 되는 산업 현장도 국가의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의료 분야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손가락 3개를 붙이면 100%, 50%, 50%에서 2개 값만 준다든가 지금 아까 보시는 대로 컨트라인디케이션을 수술할 경우에는 성공을 하면은 돈을 주고 실패를 하면 수술비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여러 개 손가락 중에 성공을 한 경우 지금 보신 좋은 경우는 우리가 수술비를 받았지만 실패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수술비를 안 주고 지금 손끝에 끝마디인 경우 이런 경우 성공을 하면은 수술비를 주고 아니면은 못 받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일을 거쳐왔습니다. 그 외에 더욱 발전되어서 조직결손이 생기면은 우리가 유리피판술이라고 하는 몸의 다른 부분에 있는 조직을 떼서 손가락 부분을 재건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물론 발가락이나 발에서 뛰어오는 부분도 생기게 됩니다. 정맥유리피판술이라든가 지금 보시는 대로 발가락을 이용해서 시치 손가락을 재건한다든가 손가락 끝마디를 발가락 끝마디 부분에서 이어서 재건한다든가 엄지손가락 중간이 전체 없어진 걸 팔에 있는 뼈와 살을 옮겨서 재건을 한다든가 지금 보시는 대로 4번째 손가락에 관절을 이식한다든가 또 발이 끝에 손상이 돼서 절단을 하게 될 경우 팔에서 조직의 일부를 가져와서 절단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을 저희가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관절 이식 수술도 하게 되는데 보시는 대로 둘째 손가락 첫째 마디를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발가락에 있는 둘째 발가락에 마디를 떼서 지금 보시는 대로 약 반의 2분의 1 정도의 운동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관절 이식 수술도 하게 되고 팔꿈치의 관통상으로 해서 이 골절을 포함한 게 아니라 골격을 전부 잃어버렸을 경우에 다리에 있는 대퇴부에 있는 살을 옮겨놓고 나중에 인공관절 이식 수술을 해서 약 50도 범위의 운동 기능을 되찾은 사례입니다. 그 외에 다리에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팔을 재건한 경우인데 팔에 이분도 관통상을 입어서 뼈가 하나도 없이 전부 잃어버린 경우인데 다리에 있는 비골과 살 일부를 재건을 해서 팔을 절단을 하지 않고 보존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과거 같으면 절단을 했어야 될 하지의 큰 손상 부분을 대퇴부의 살을 옮겨서 이와 같이 절단을 피하고 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산재 환자의 발생 변화를 보면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보면은 1980년대부터 2010년대 이후까지를 보면은 80년대에는 플라스틱 사출기하고 금형이었는데 나중에는 금형과 금속 프레스로 변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 PCB 회로기판이나 IT 전자 산업으로 변하게 됩니다. 일하는 근로자분들도 공고생과 기능공에서 고령화되고 분여자화되고 외국인 노동자가 여기에 가담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시설과 설비에서는 많은 예방 조치가 다 채택이 되고 대책과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재 발생 빈도는 감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본 이 결과를 보면은 보시는 대로 산업재해의 이 상지 위에 있는 그 손상을 보면은 전혀 변하지 않고 환자 발생이 똑같이 유지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저희 병원에서도 25%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산업화에 숨겨진 영웅들이 지금 소개해드린 우리 공고생, 기능공 출신 이분들이고 이분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중화학공업으로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으로 올라간 이분들이 개척자들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오늘은 누군가의 희생과 열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하셨습니다. 원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